상대방의 이름을 잘 기억하라. 1898년 뉴욕의 로클랜드 지역에서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 한 어린이가 죽어 마을 사람들은 장례식에 참석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짐 팔리는 마구간에서 말을 끌어내고 있었다. 땅 위에는 눈이 쌓여 있었고 날씨는 매우 차고 매서웠다. 말은 날씨 탓으로 며칠 동안 운동을 시키지 않아 물통 곁으로 끌고 가려고 하자 갑자기 난폭해져 뒷발을 높이 치켜들고 그를 걷어차 죽이고 말았다. 그래서 스토니 포인트 마을에서는 2차례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짐 팔리는 미망인과 아들 셋 그리고 약간의 보험금을 남기고 죽었다. 큰 아들 짐은 겨우 10살 난 소년으로 벽돌 공장에서 모래를 부어 벽돌을 만들어 햇볕에 말리는 일을 했다. 이 소년에게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이 소년은 천성적으로 쾌활했고 사람들이 그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 재능이 있어서 마침내 정계에 입문했다. 세월이 지나자 그는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는데 신비한 능력을 발휘했다. 고등학교 문 앞에도 가본 일이 없었지만 그는 46살이 되기 전에 4개의 대학에서 학위를 수여받았고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의장과 미 합중국 최신부 장관이 되었다. 언젠가 나는 그와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그의 성공 비결을 물었다. 그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요. 라고 말했다. 내가 농담이시지요? 라고 말하자 그는 도리어 나에게 물었다. 당신은 나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장님은 수천 명의 사람들의 첫 이름자만 말해도 그들의 얼굴을 모두 기억할 수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아니, 틀렸소. 5만 명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소. 라고 그가 말했다. 이것을 꼭 명심하기를 바란다. 팔리는 이런 능력으로 1932년 플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 선거 유세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루즈벨트가 영광스러운 백악관의 주인이 되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팔리는 석고 외판원으로 여기저기 방문했던 시절과 스토니 포인트 지역에서 가게를 하던 때에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처음에는 무척 간단한 일이었다. 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성과 이름, 가족,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정치적인 견해 등을 알아냈다. 이것들을 모두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듯 새겨두었다가 다음번에 그를 만났을 때 비록 1년이 지난 뒤라 하더라도 그와 악수하면서 가족들의 안부를 묻거나 뒤뜰에 핀 접시꽃에 대해 물었다. 그의 지지자가 늘어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루즈벨트가 대통령 선거 유세를 시작하기 몇 달 전부터 짐 팔리는 하루에 수백 통의 편지를 서부 및 서북부 지역의 사람들에게 보냈다. 그리고 19일 동안 그는 기차를 타고 이 지역을 방문해서 유륜마차, 기차, 자동차, 그리고 배를 타고 12,000마일을 갔다. 한 마을에 도착하면 바로 그 마을 사람들과 식사나 차를 같이 하며 흉금을 털어놓고 거리낌 없는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 일이 끝나면 또 다른 마을로 떠났다. 동부에 도착하는 즉시 팔리는 방문했던 각 마을의 한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회 앞에 모였던 사람들의 명부를 만들어 보내주도록 부탁했다. 이 최종 목록에는 수만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사람들 하나하나는 모두 짐 팔리로부터 다정다감한 인사를 받는 기쁨을 맛보았다. 이 편지에는 친애하는 빌이나 친애하는 제인으로 시작되었고 항상 편지 끝에는 짐이라는 서명이 있었다. 짐 팔리는 사람이란 지구상의 이름을 다 합친 것보다 자신의 이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어렸을 때부터 깨달았다.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자주 불러라. 그러면 당신은 많은 찬사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잘못 쓰면 곤란에 빠지게 된다. 예를 들어 나는 언젠가 파리에서 대중연설법 강좌를 개최한 일이 있었다. 그때 그곳에 사는 미국인들에게 모두 편지를 보냈다. 그런데 영어를 모르는 프랑스인 타이피스트가 그들의 이름을 잘못 타이핑하는 실수를 범했다.
파리 주재 미국 은행의 한 지배인은 나에게 항의 편지를 보내왔다. 때때로 발음하기 힘든 이름의 경우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그 이름을 알려고 하는 대신 그 이름을 무시해버리거나 손쉬운 별명을 부르는 것이 보통이다. 시드 레비는 니코데무스 파파둘로스라는 이름을 가진 고객을 찾아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닉이라고 불렀다. 레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그를 찾아가기 전에 몇 번이고 그의 이름을 외우려고 특별한 노력을 했습니다. 내가 안녕하십니까? 니코데무스 파파둘로스? 하고 인사를 하자 그는 굉장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몇 분 동안 그는 아무 반응이 없더군요. 잠시 후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레비, 나는 15년 동안 이곳에 살았지만 정확히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소. 라고 말하더군요. 앤드류 카네기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카네기는 강철 왕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그 자신은 강철 제조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 카네기는 자기보다 강철 제조에 대해 월등히 많이 알고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거느렸을 뿐이었다. 카네기는 사람을 다루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큰 돈을 벌었다. 어릴 적부터 그는 조직을 운영하는 능력과 리더십에 있어서 천재성을 발휘했다. 10살 때부터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에 놀랄 만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발견하고는 이를 방편으로 다른 사람들의 협조를 구했던 것이다. 실례를 들어보면 스코틀랜드에서 보낸 어린 시절 카네기는 어미토끼 한 마리를 갖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새끼 토끼들을 많이 기르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먹일 먹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때 멋진 생각이 떠올랐다. 카네기는 동네 아이들에게 토끼에게 줄 클로버잎과 민들레를 가져다 주면 토끼들에게 그 아이들 이름을 붙여주겠다고 말했다. 이 계획은 마술 같은 효과가 있었으며 카네기는 그것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수년이 지나 카네기는 사업에서도 이런 심리를 이용하여 막대한 돈을 벌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카네기는 펜실베니아 철도 회사에 강철 레일을 팔기 원했다. 제이 에드가 톰슨이 그 회사의 사장이었다. 그래서 앤드류 카네기는 피츠버그에 거대한 강철 공장을 건립하여 그 공장의 이름을 에드가 톰슨 강철 공장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수수께끼 하나를 내겠다. 당신이 풀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펜실베니아 철도 회사에서 강철 레일이 필요했을 때 당신은 에드가 톰슨 씨가 어디에서 레일을 구입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시어즈 로버크사로부터? 천만의 말씀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카네기와 조지 풀먼이 침대 열차 사업으로 서로 경쟁을 벌일 때 이 강철왕은 토끼에 얽힌 교훈을 다시 상기했다. 카네기가 경영하던 센트럴 철도 회사와 풀먼의 회사가 서로 사업상의 경쟁을 하고 있었다. 두 회사 모두 유니언 퍼시픽 철도 회사의 침대 열차 사업 건을 따내기 위해 입찰 가격을 깎아내려 이익을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카네기와 풀먼은 유니언 퍼시픽 이사회와의 면담을 위해 뉴욕에 갔다. 어느 날 저녁 성 니콜라스 호텔에서 풀먼을 만난 카네기는 안녕하십니까 풀먼 씨? 우리가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고 말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고 풀먼이 물었다. 그러자 카네기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일, 즉 각자의 이익을 함께 합치는 방법을 털어놓았다. 카네기는 서로 반목하지 말고 함께 협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상호 간의 이익에 대해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풀먼은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으나 완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드디어 그는 새 회사의 이름은 뭐라고 부를 건가요? 하고 물었으며 카네기는 즉시 이렇게 대답했다. 아, 네. 물론 풀먼 팰리스 차량 회사죠. 풀먼은 얼굴이 환해지면서 제 방으로 가서 좀 더 이야기합시다. 라고 했다. 결국 이 대화로 새로운 산업의 역사가 이루어진 셈이다.
친구들과 사업 동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한 높이 존중해주는 일이야말로 카네기가 성공한 한 가지 비결이었다. 카네기는 자기 공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이름자만 돼도 그들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고 그가 책임자로 있던 공장이 한 번도 파업한 적이 없었던 점을 자랑했다. 텍사스주 상공회의소 회장인 벤톤 러브는 기업이 점점 커나갈수록 회사의 분위기가 냉랭해져 갔다고 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업에 훈훈한 기운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사람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는 것이다. 이름을 기억하는데 서투다고 말하는 경영자는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모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며 언제 도산에 빠질지 모르는 사람이다. 캘리포니아의 렌초 팔로스 베르데스에 사는 카렌 키어슈는 TWA 항공사의 스튜어디스인데 그녀는 승객들의 이름을 가능한 한 많이 외워 손님들의 시중을 들 때마다 이름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자 항공사에 그녀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다. 어느 승객은 나는 오랫동안 TWA는 타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이 비행기만 탈 예정입니다. 귀 항공사는 승객을 무척 위하는 회사라는 느낌이 들었고 나는 이 점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왔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이름을 영원히 남기고 싶어 한다. 심지어는 당대 최고의 흥행가로서 허풍이 심하고 고집이 셌던 P.T. 바넘도 자신의 이름을 이어줄 아들이 없어 실망한 나머지 손자 C.H. 실리에게 바넘 실리로 개명해 준다면 25,000달러를 주겠다고 제의를 했다. 오랜 세월 동안 귀족이나 명사들은 화가와 음악가 그리고 작가들이 자신에게 봉헌할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물신양면으로 지원해 주어 후원자 역할을 수행했다. 도서관과 박물관에 있는 가장 값비싼 소장품들은 자신의 이름이 인류의 기억에서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이 기증한 것이다. 뉴욕 시립 도서관에는 에스터와 레넉스 소장품들이 많이 있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는 벤자민 알트만과 J.P. 모건의 기증품들이 기념 보존되어 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교회마다 헌금을 낸 사람들의 이름을 새긴 유리 장식들이 붙어 있다. 각 대학 건물들도 많은 돈을 기증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짓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을 반복하여 외우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바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그리고 항상 자신들은 너무 바쁜 몸이라는 변명만 늘어놓는다. 그러나 이들은 아마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보다 더 바쁘지는 않을 것이다. 루즈벨트는 기계공들의 이름까지 전부 기억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루즈벨트 대통령은 다리가 불구였으므로 보통 차를 운전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에서는 대통령을 위해 특수차를 생산했다. W.F. 챔벨레인과 기계공 한 명이 이 차를 백악관으로 배달했다. 이 일에 관해 챔벌레인 씨가 나에게 써보낸 편지를 여기에 소개한다. 저는 루즈벨트 대통령께 여러 가지 특수한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는 법을 가르쳐 드렸고 그분은 저에게 사람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백악관으로 그분을 찾아갔을 때 대통령께서는 매우 유쾌하고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제 이름을 불러 저를 편안하게 해주셨고 저는 그분이 자동차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점에 특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자동차는 전부 손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차를 구경하러 사람들이 모여들자 대통령께서는 아주 멋지군. 그저 버튼만 누르면 움직이니 손쉽게 운전할 수 있겠어. 정말 굉장해.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하네. 한번 속을 뜯어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봤으면 좋겠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친구와 동료들이 자동차를 칭찬하자 그들이 있는 데서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챔벨레인 씨,
이 차를 개발하느라 당신이 애쓴 시간과 노력에 감사드리고 싶군요. 대단히 훌륭합니다. 대통령은 난방기와 특별히 제조된 백밀러, 시계, 조명 등 실내 장치, 운전자의 좌석 위치, 그리고 대통령의 이름 첫 글자를 새긴 옷가방 등을 칭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제가 상당히 신경을 쓴 세세한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 루즈벨트 여사, 퍼킨슨 양 노동부 장관, 그리고 비서에게도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수위에게도 이봐 조지, 이 가방을 좀 특별히 잘 부탁하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운전교육이 끝나자 대통령은 챔berlen 씨, 내가 연방준비위원회를 30분이나 기다리게 했군요. 그곳에 가봐야 할 것 같소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백악관의 기계공과 같이 갔는데 그를 대통령께 소개했습니다. 이 기계공은 대통령께 말을 하지 못하고 대통령께서는 그의 이름을 딱 한 번 들었습니다. 그는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없이 뒤뜰에 서 있는데 우리가 떠나기 전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를 찾더니 이름을 부르면서 따뜻하게 악수하고는 와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 인사는 형식적인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와 며칠 후 저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친필이 든 사진과 저의 도움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조그만 쪽지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할 시간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신기했습니다.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은 다른 사람의 호의를 누릴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분명하면서도 중요한 방법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그들로 하여금 중요한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낯선 사람과 인사를 나눈 다음 대개는 몇 분 동안 그들과 잡담하다가 서로 헤어질 때는 그 사람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치가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이다. 유권자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정치가로서 할 일이다. 이름을 잊는다는 것은 그가 곧 잊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름을 기억하는 능력은 정치에서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과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중요하다. 프랑스의 황제이며 나폴레옹의 조카였던 나폴레옹 3세는 모든 국사를 자신이 친히 살피는데도 불구하고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할 수 있음을 자랑했다. 그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간단하다. 만약 이름을 분명히 듣지 못했으면 미안하네, 이름을 잘 못 들었네 라고 말한다. 그리고 특이한 이름의 경우엔 어떻게 쓰나? 하고 묻곤 했다. 대화를 하는 동안 그는 일부러 몇 번이고 이름을 되풀이 말해 자신의 마음속에 그 이름과 그 사람의 특징, 표정, 그리고 전체적인 모습을 연관시키려고 노력했다. 만일 그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라면 나폴레옹은 더 많은 노력을 했다. 그는 혼자 있을 때 그 이름을 종이에 써서 신경을 집중시켜 마음에 단단히 새겨놓은 후 그 종이를 찢어버렸다. 이렇게 해서 그는 귀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눈을 통해서도 그 이름에 대한 인상을 간직했던 것이다. 이런 모든 일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좋은 습관은 약간의 희생을 지불함으로써 만들어진다라고 에머슨은 말했다. 이름을 기억하고 사용하는 일은 대통령과 기업 경영자들만의 중요한 특권이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인디애나주 제너럴 모터스사의 종업원 켄 노팅햄은 주로 회사 구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그는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이 항상 얼굴을 찡그리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2시간가량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더군요. 나는 그녀에게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녀는 조그마한 저울에 햄을 달더니 양상추와 포테이칩을 몇 개 담아주더군요. 다음날 나는 같은 줄에 섰습니다. 같은 여성,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내가 그녀의 이름표를 주의 깊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웃으며 안녕하세요 유니스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저울에 달지도 않고 햄을 건네주면서 양상추 석장과 포테이토 칩을 접시에 가득 넘칠 정도로 담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름이 가진 그 마술적인 힘을 깨달아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사람만이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 무결하게 이름을 소유하고 있음도 인식해야 한다. 이름은 개개인을 차별화시켜주며 많은 사람들 중에서 독특한 존재로 만들어준다. 개개인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나 우리의 요구사항들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종업원에서부터 최고 경영자에 이르기까지 이름의 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 마술적인 힘을 갖는다. 원칙 3. 당사자들에게는 자신의 이름이 그 어떤 것보다도 기분 좋고 중요한 말임을 명심하라.